오늘 밤에 뉴스가 풍년이에요. 아, 오늘 진짜 힘들어갖고 하지 말까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첫째로 한다고 약속을 이미 드렸고, 오늘 뉴스가 너무 풍년이더라. 밤에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깜짝 놀라실걸. 요즘 오만대, 어떤 데를 틀어도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국힘당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인물이 등장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지금 국힘당 요걸 자꾸 들고 나오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행위들 있죠. 여기는 꿀이 쏟아지는 땅이다. 시가,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땅짓고의 훔치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대장동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정말 껌이다. 왜냐면은 시행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주작업이랑 인허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주작업이랑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다 해줘버리니까 뭐 그 다음에는 할 게 뭐 있어 도대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다. 그래서 그거를 명분 삼아 얘들한테 기부 체납을 뺏는 겁니다. 네 이 사업을 우리가 정리해서 쉽게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너는 우리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해야 돼. 공원이라든지 공익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라. 이게 바로 기부 체납입니다.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양로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게 넘기면서 하고 있는 사업 구조다. 물론 이익을 나누고 그 별개로 요걸 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요거까지 자기 사업 수익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공익에 환수했다 라면서 뻥카를 지금서 5,500억 환수했는데 왜 적게 땡긴 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할 말이 없다. 이지랄병을 떴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요거를 이따가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방송 그냥 해보다가 흐름상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러면 또 한번 말할지도 몰라요. 아까 한 10시쯤에 깜짝 놀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추억의 배우 혹시 기억나시나요? 투캅스라든지 제목이 생각난다. 깡패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양반이 일본 야쿠자가 돼서 막 나오는 그런 연기도 했었고, 아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국민 배우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박중훈 요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즘 핫한 대장동 의혹에서 나왔다. 짜잔! 박중훈 회사 화천대유 초기 투자사에 60억을 빌려줬다. 자, 에스파이팅 누나가 박중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빨랐지롱. 누님이 지금 보고 있는 저는 30초 전에 접니다. 배우 박중훈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 나무액터스 사생활이나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 여기 화천대유 자산관리 킨앤파트너즈에서 291억 원 MSBT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60억 원을 차입했다는데 여기에 제가 어제 최태원 이야기 했었죠. SK그룹 회장 여동생 최기원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돈 된 거 맞죠? 요 줄 대준 게 바로 국힘당이다. 국힘당 의원이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시행사업에서 큰 액수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다. 돈을 끌어오거나 지주작업에서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거나 여기서 돈을 끌어온 브로커를 한 거지. 그래서 SK그룹과 연결시키고 그 뽀찌로서 50억을 받았다. 정확히는 28억이죠. 세금을 제하고. 그래서 아들도 살짝 들어간 것이 커미션이 포함된 금액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뭘 내가 열심히 일해? 직업이가 열심히 일했지. 곽상도 의원입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여기서 줄을 대주고 커미션으로 50억을 땡겼다. 하고 MSBT 60억을 된 화천대유에 60억을 된 MSBT가 바로 박중훈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1인 회사다. 박중훈이 무슨 줄로 여기 끼었을까? 박중훈은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뭐 어디로 했었냐?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일상실업 영화배우 박중훈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1인 회사고, 일상실업이 MSBT에게 돈을 빌려주고 MSBT가 또다시 화천대유에 돈을 댔다. 자, 일상실업은 MSBT에 2015년부터 16년까지 20억 원, 2017년 54억 원을 연 12%에 빌려줬다.
이런 얘기는 원래 지인들끼리 오고 가는 거지. 은행에다가 하면 드러나니까. 고로 인해 화천대유 사업부지의 우선 수익권을 얻었다. 사업부지 분양 수익으로 또다시 4천억을 더 벌어들였다 그랬죠. 자, 박중훈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온, 중앙대 법대를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동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동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원이었다. 그리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친분이 깊었고, 노회찬 정 의원 연결식에 주도사를 하기도 했다. 자, 요렇게 퍼즐이 또 하나가 맞춰지네요. 그리고 노회찬이 누구랑 친했다? 이해찬. 지금 민주당 내에 두 개의 계파가 존재하는데, 친노, 그리고 이어지는 친문.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누구시냐? 이해찬과 연결되는 이재명이다. 이해찬은 어디지? 운동권 같이 연결되는 노회찬 후배. 그리고 이재명. 딱 왁구가 한 개 또 완성이 되죠. 웃긴다. 자, 중앙대뿐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으로도 연결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SK 줄대준 거 아니냐? SK 최태원이 연결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어떤 변호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SK 화천대유 연루 주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어. 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데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관련됐다. 그리고 이 발언이 된 건 뭐 블라블라 이야기가 많고 소문이나 풍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다. 저도 어제 저 새끼 내놓은 기사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순전히 지 내피셜일 뿐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리는 없다. 단지 돈을 대고 여기에 주를 국힘당 의원이 됐을 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왜 끼어 있겠냐. 굉장히 조화롭지 못하게 말이야. 이 사람이 최태원 회장과 줄을 대줬다. 그러면서 과거 최순실 게이트에 줄을 댔던 것도 곽상도입니다. 요런 추리를 했었었죠. 근데 지금 요 기사 내용을 봐도 그 내용은 없다. 단지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다라는 내용만 연결되어 있다. 하니까 저는 이 새끼들이 돈을 넣은 거는 빼박이다. 그리고 곽상도 중간 고리를 대준 것은 맞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잖아.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최태원 회장 동생이에요. 최기원 회장이 화천대유 초기 자금을 댄 투자회사 키넷파트너스 총 62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어떤 투자자 약간 삐꼬인 사업에 돈을 대줬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진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허가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끼어있고 어떤 수익 구조와 이것을 설계한 것은 누구다? 이재명의 장비, 이재명의 측근이다. 요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 기사가 왜 오늘 나왔을까? 박중훈 기사가 왜 오늘 나왔을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오늘 또 비슷한 시간대에 나온 새로운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무엇이냐? 천화동인 1호 대표,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이한성 대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17대 의원 시절 보좌관을 봤다. 이화영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와 매우 가까운 관계다. 보좌관을 맡지만 15년 전의 일이고 최근 3, 4년은 연락도 안 해. 요거는 뭐 확인 안 되는 이야기잖아. 줄이 왁구가 계속 연결이 돼. 전부 다 이재명과 연결돼 있어. 안 그래요? 회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출신인 것으로 27일 오늘 확인됐다. 이화영 대표는 열린우리당, 여기도 이해찬이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재명은 어디다? 이해찬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17대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이는 맞다.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의 가장 핵심 라인이 어디다? 성균관대. 2S 라인 중에 하나가 서강대와 성균관대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획의 줄이 다 있는 곳은 성균관대. 동문 4마리가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여기에 주무르는 핵심 세력이다. 재밌죠? 아, 이거 어떻게 봐도 빼박 아니야? 나와도 괴담만.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천화동인 1호는 그 중에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리고 SK증권을 통한 특정 금전 신탁 방식으로 저그들이 모든 의결권을 가져갔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1208억 원이다. 그런데 지금 조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키맨 여기 김만배가 누구냐? 화천대유 대주주 실소유주죠. 얘는 입건하지 않아. 얘가 실소유주라고 딱 나오는데 얘는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 얘가 참고인이면 주범 누구냐 이거야? 피의자는 누구냐 이거야? 여기서 방향성이 나오는 거지. 이 새끼들. 경찰은 누구다? 행안부 소속이다. 현 정권의 수족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 민감했던 법무부 차관 이야기라든지 정권의 불리한 버닝썬이라든지 무수한 사건들,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그리고 부정선거, 브루킹 사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 역시 이미 5개월 전에 제보를 받고서 수사가 배당이 되었으나 지극끼리 서로 미루면서 뭉개고 있다. 지금 현 사건에서 보여주는 모습 역시 매한가지다. 김만배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다. 과연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졸라게 의심이 된다. S파이팅 누님, 정리는 안 되고 비리 덩어리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이 자꾸 국힘당하고 엮어가지고 판을 키우려고 한다. 그래야 저그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니까.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가 회사에서 빌린 돈 473억 원은 어디로 갔나? 회사에서 473억 원을 대출에 쓴다. 이 돈 도대체 누구한테 갔어? 이 돈 도대체 누구한테 갔을까? 그냥 각종 운영비로 썼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PIU 여기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경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경찰 새끼들 조사를 안 하고 5개월 동안 뭉개고 있더라. 그리고 화천대유는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사장. 요 새끼가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의 장비다. 이재명의 신복이다. 얘가 수익 구조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새끼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이 그 얘기도 했죠. 얘가 캠프 참여한 거 아니냐. 얘가 캠프 일 보고 있다라는 소문이 돈다. 아, 아니다. 얘는 지금 캠프 참여 안 한다. 사실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나다라고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김만배 법조 출입 기자 신분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섭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동규, 김만배에게 사업 구조 설계 및 민간 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의혹. 그리고 남욱, 지금 미국으로 톡겼죠.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한 박영수 특검을 섭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간의 관계는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재명하고 인연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 하고 지금 5개월 이거 얘기했죠. 5개월 만에 인제야 김씨를 불렀어. 그것도 참고인으로. 졸라 웃기죠. 그리고 이성문 화천대유 19년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19년도 뭐가 있었을까? 빌려온 많은 돈은 각종 운영비로 썼다. 지난해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을 빌렸다. 지난해 뭐가 있었다? 총선.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을 빌렸다. 요때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그리고 이재명 5억 제가 어제 살짝 하다 말았는데 이따가 뒤에서 이건 좀 다시 다뤄보고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하지만 김씨가 470억이 넘는 돈을 회사에서 빌린 것을 두고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대여금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어려운 지출을 감추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기조.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이런 식으로 많이 묶어서 처리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총선이 있던 작년에 김만배 뭉칫돈을 수천만 원씩 쪼개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자, 50억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천억씩 헤쳐먹은 저 핵심 새끼들을 놔두고 50억 적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게 졸라 골까는 거 아닙니까? 4천억 수익은 도대체 어디 갔어? 누가 처먹었어? 처먹은 새끼를 다 외국으로 나르고 있고 이 새끼들이 이재명과 연결된 새끼들인데 이 어떻게 국힘당 게이트가 될 수 있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연의 소리님이 다시 광화문으로 와서 촛불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 총선 자금을 쓰였는 거짓의 달을 47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다니 국회의원 부정 불법 선거 자금으로 간 건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철저히 조사해야 대법관, 판사, 검사를 채용하는 거로 봐서는 국회의원 선거 자금으로 가지 않았을지 의심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공동경제 인정받아 45년 구형받았는데 큰돈 먹은 분들이 100년 넘는 건가요? 저 새끼를 때려 죽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이 아니라 짱돌을 들어야 된다. 횃불을 들어야 된다. 저 새끼들 광화문에 끌어내서 다 모가지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카누가 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는데 아니다. 대통령 한 10마리 죽이고 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으로 거듭날걸?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만약에 우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저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인이 된 거고 덜덜 떨면서 정책을 펼칠 거 아니야. 서양 어디에서는 부정비리를 저지른 법관의 가죽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 과거에. 저는 참 옳다고 봅니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자연소리님이 수백 년 그 땅에 살아온 원주민들 땅을 강제로 국가는 뺏으면 안 된다. 정신병원 강제로 구금되었던 김사랑씨 예언이 맞아 들어가네요. 이화영씨 보호자관 출신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나왔네요. 2호 3호는 가족이고 어리석은 24번의 정책으로 집값 폭등시키고 책임은 국민 탓하고 지들이 하면 투자하고 합법이라고 우기고 큰돈 먹고 독재 공산 정권과 평화쇼 또 하려고 하네. 그래서 파이팅 누나가 맞지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죠? 저는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새끼들이 정책을 잘못 펼치면 국민들, 무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결국에 종착지는 무엇이냐? 자살이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전부 다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탈락시키는 거야.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탈락시키고 내 집 갖고자 하는 사람들 탈락시키고 세입자들 탈락시키고 자영업자들 탈락시키고 서민들 모두 탈락시키는 거지. 전부 다 금융의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 둘 탈락시키는 거다. 근데 그 탈락도 바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탈락도 쉽게 하지 못하게 한강 대로변에 요렇게 펜서를 쳐놨다.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요런 게 지옥이지. 살아있는 오징어. 현실판 버전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화천대유 배당 근무 외 주택 분양 이익도 4천억대 예상. 더 될걸? 더 된다. 지금 4천억 또 적게 잡은 겁니다. 분양 이익 플러스 당시 조합 이런 애들 다 누가 있을까? 얘들이 내려보낸 새끼들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그쪽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조합장 이런 거를 우리끼리 좀 잘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조합장을 맡으면 건설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죠. 그럼 건설사가 조합 운영비로 몇 억씩 쥐어줘요. 요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끼들까지 쭉쭉 땡겨서 조합장 시켜주고 이것저것 하면서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형성되는 것이 카르텔입니다. 제가 그 관련 일을 했는 과거가 조금 요런 거 다룰 때마다 참 죄송해지네요. 그리고 B1블럭 연립주택 SK뷰 테라스 청약 경쟁률 평균 316.8대 1 300대 1이야 거의. 미쳤죠? 요 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얘들이 분양을 하냐? 제목은 타운하우스다. 타운하우스다. 요것이 분양 한번 들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이나 여기다가 또 피도 붙을 거예요. 292가구 모집에 92,491건이 접수. 1,500억 분양 매출 대박이 났다. 그리고 이 새끼들 회사 보유분이라면서 갖고 있죠. 그 회사에서 말 잘 듣고 요런 애들이 임원들이 회사 보유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피값 받고 판다. 요렇게 수익을 챙겨주는 거죠. 자연의 소리님. 화천대유 설계는 이재명이라고 자백했는데 도대체 문재인은 누가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주위에 어째 서민들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 건가요? 왜냐면 얘들은 재밌거든. 오징어 게임을 문재인 게임을 설계한 것은 친노다. 문재인 게임을 설계한 것은 친노 새끼들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한 거 아니냐? 요거 다시 보여줘야지. 문재인 게임. 요거 아까 앞에 다뤘던 건데 문재인 게임 설계 누가 했다? 민주당 새끼들, 친노 새끼들이 했다. 호호호호호. 19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호호호. 지금부터 문재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러워 씨발. 저 얼굴 볼 때마다 졸라 열받고 욕이 나온다. 화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깨문들 대가리 속에는 문재인 덕분에 우리가 지상 낙원에 살고 있다는 말이 절로 기어나오는지 기가 막힌다. 요렇게 또 한 편 끓고
달빛이라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